국어 수사 세 번째로 세는 단위를 말할게요. 영어에서는 쓰리 도그라는 순서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말은 세 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개, 세 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수를 표현하는 순서와 우리말에서 수를 표현하는 순서가 달라요. 물론 뭐 간혹 이렇게 사람 세 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세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사람 세 명이라고 얘기하죠. 햄버거 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말에서는 국어에서는 이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세는 단위.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는 단위를 다 따로 외워야 돼요. 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한국어가 상당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우리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물론 이제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물은 개라고 하면 돼요. 일반적인 사물은. 그래서 그냥 잘 모르면 뭐 그냥 어디든지 개라고 표현해도 돼요. 연필 한 개, 뭐 지우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개라고 표현하면 대충은 다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고급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이 세는 단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은 보통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기도 해요.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죠. 이 마리가 머리가 바뀌어서 마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위. 나 이번에 시험 봤어. 혹은 뭐 이번에 대회 나갔어. 이때 1등, 2등, 3등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이번에 대회 나가서 1위 했어. 2위 했어. 3위 했어. 1위, 2위, 4위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위자가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자. 그리고 천사, 악마, 귀신, 혼령 이런 영적인 존재를 세는 단위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영적인 존재를 세는 단위는 위를 씁니다. 자리 위자요. 이 위랑 이 위랑 같은 한자 써요. 자리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사 3명 틀렸어요. 천사 3사람 틀렸어요. 천사 3위가 맞습니다. 천사 3위. 악마 3위가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가 있죠.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 이 위가 자리 위자입니다. 이 위가 자리 위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세명일체 그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명이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위일체에서 이 위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조금 확장을 하면 게임에서 게임 유닛이 있죠. 게임 유닛. 게임 캐릭터를 세는 단위가 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롤 같은 거 할 때 챔피언 3명이 갑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챔피언 3위가 갑니다.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마린 3기가 갑니다. 마린 3마리, 마린 3명, 마린 3위가 갑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루,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세죠.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세죠. 꽃이나 포도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세요. 수박은 한 통, 두 통, 세 통 셉니다. 두부는 한 모, 두 모, 세 모 세죠. 그리고 쌀이나 밤은 한 톨, 두 톨, 세 톨 세요. 옷은 한 벌, 두 벌, 세 벌. 종이나 속옷은 한 장, 두 장, 세 장 그래요. 뭐 팬티 한 장, 러닝 한 장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옷은 한 벌인데 팬티, 러닝은 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팬티도 한 장이고 러닝도 한 장인데 그럼 브래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지? 브래지어는 한 장인가? 한 벌인가? 저도 몰라요. 아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와와 벽돌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세요. 그리고 책은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세고, 근데 신문이나 잡지는
한부, 두부, 세부 이렇게 되죠. 우리 시, 요거 김수월의 진달래꽃 이런 시를 말하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로 메이로다 이런 시. 이 시를 세는 단위는 수를 씁니다.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그래서 시 한 수 읊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시 한 수 읊어봐. 그리고 글자 요런 글자는 한자, 두자, 세자 이렇게 세죠. 그리고 영화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셉니다. 영화는.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기계장치 중에 땅을 기어다니는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요. 그리고 기계장치 중에 궤도를 움직이는 것은 량이라고 세요. 사람들이 그림을 어디다 그릴까? 기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기차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는데 아니에요. 한 냥, 두 냥, 세 냥이라고 세야 돼요. 한 냥, 두 냥, 세 냥. 그리고 이 전체는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편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편성이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 위를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배하고 잠수함은 척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척, 두 척, 세 척.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기계장치는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턱이 짜요. 비행기나 미사일은 한 기, 두 기, 세 기 이렇게 표현을 쓰고, 비석이나 탑도 똑같이 턱이 자를 써요. 똑같이 턱이 자를 써서 비석이나 탑도 한 기, 두 기, 세 기 이렇게 셉니다. 대포나 자주포는 문문자예요. 한 문, 두 문, 세 문 이렇게 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발생하죠. 어뢰는 어떻게 셀까? 어뢰는 물 속을 가니까 척이라고 셀까? 아니면 미사일이 기니까 어뢰는 기라고 셀까? 아니면 어뢰는 대포, 자주포처럼 이렇게 쏘는 거니까 어뢰는 문이라고 셀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뢰를 뭐라고 세는지. 혹시 아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주선은 뭐로 셀까? 우주선은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 기라고 셀까? 아니면 우주선, 스페이스쉽, 배잖아요. 그럼 우주선은 척으로 세야 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연필은 자루, 그리고 신발이나 장갑은 이게 한 쌍을 켤레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한 쌍 중에 한쪽을 짝이라고 그래요. 장갑 한 짝, 장갑 한 켤레. 신발이나 장갑은 켤레랑 짝을 쓰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 맴매 만든 매를 뜻해요. 몽둥이로 만든 매. 매의 단위는 대입니다. 너 한 대 맞을래? 너 몇 대 맞을 거야? 대라고 써요. 매의 단위는 대예요. 그리고 바느질의 단위. 바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뜬 거. 천에다가 천이 있으면 바늘을 이렇게 뜬 거. 이것을 한 땀이라고 그래요. 한 땀. 그래서 인터넷 용어로 내가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 그런 표현이 있죠. 땀. 바느질 이거는 땀이에요. 근데 뜨개질은 이렇게 한 번 한 걸 코라고 세요. 뜨개질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세죠. 그리고 연필은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세고, 자, 집은 한 채, 두 채, 세 채로 세요. 그리고 아파트 큰 건물, 이 전체 건물을 말해요. 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건물. 이건 동이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그럼 빌딩은 뭐라고 쓸까? 빌딩은 한 동, 두 동, 세 동이라고 쓸까요? 나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마늘 100개는 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늘 한 접은 마늘 100개를 뜻합니다. 김 100장은 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 한 톳은 김 100장을 뜻합니다. 이게 100장 이 정도 두께의 이게 꾸러미가 있죠. 그게 김 한 톳. 그리고 달걀 30개는 한 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담배 요런 거를 개비 혹은 계피라고 해요. 보통 담배 한 까치, 담배 한 가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비표준어라고 그래요. 까치는 비표준어고 계피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비. 그리고 그 담배 이렇게 담배 20개가 이게 한 깍에 들어있죠. 그거를 한 갑이라고 그래요. 담배 한 갑. 그리고 담배 10갑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담배 한 보루라고 하죠. 성냥도 성냥 한 개를 성냥 갭이라고 해요. 성냥 갭이. 그리고 성냥 한 통을 성냥 한 갑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쑤시개는 어떤가? 이쑤시개 한 개는 이쑤시개는 갭이라고 하나? 이쑤시개는 갑이라고 안 하고 통이라고 하는데 이쑤시개는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쑤시개 한 개는 한 갭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말씀해 주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국어는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는 단위를 써야 하는데,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로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머리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그리고 한국인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도 아마 이건 잘 몰랐을 겁니다. 천사나 악마, 이런 영적인 존재를 세는 단위가 위라는 건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이건 몰랐을 테고, 그리고 기차를 세는 단위가 량이라는 거는 성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기차를 세는 단위가 량이라는 거. 이건 저도 몰라요. 어뢰하고 우주선 세는 단위 저도 몰라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뭐 이쑤시개를 세는 단위가 개비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쑤시개 한 개비, 이게 개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인인 저조차도 이 세는 단위가 너무너무 헷갈려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한국인인 저조차도. 그래서 가끔 이거 셀 때 잘못 세는 경우도 있어요. 저조차도. 제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조차도 수학을 가르쳐서 수에 관심이 많은 나조차도 이 세는 단위를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어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국어 수사에 대해서 동영상 3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국어 수사도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국어 사용하는데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만 여기 적은 거 말고 다른 단위들 혹시 알고 계신 단위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